대한민국에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대장암 환자가 진단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전 세계 암 사망 원인 중 약 10%가 대장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흔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 징후는 분명하지만 무시됩니다. 오늘은 조기에 발견하면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5가지 대장암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장 운동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 후 바로 배변을 보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2-3번, 어떤 분들은 이틀에 1번 배변을 보는 등 다양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 이러한 배변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모두 정상 범주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바뀔 때 발생합니다. 어느 날 잦은 설사를 하다가 며칠 동안 변비에 시달리고 다시 설사를 하는 식으로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약 G3가 진단 전에 배변 습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배변 횟수의 증가나 감소가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무엇이 정상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통증이 심해져야 비로소 문제를 인지하나요? 우리 몸은 훨씬 전부터 신호를 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빠서 이러한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변의 형태나 굵기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얇고 리본 모양의 변을 본다고 합니다. 이는 종양으로 인해 장이 부분적으로 막히면서 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장이 과도하게 활동하여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명확한 원인 없이 반복적인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변비를 경험한 적이 없던 사람들에게 잦은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요즘 장이 좀 둔해졌어 라고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위험은 바로 이러한 안일함, 즉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 변화가 암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식단 변화, 여행, 약물 복용 등 모든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설명할 수 없고 지속될 때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들은 항상 조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출근했지만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합니다. 또는 일주일 내내 제대로 배변을 못하는 느낌에 배가 무겁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불편함은 기분, 생산성, 심지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증상에 적응하는 동안 질병은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무시하는 징후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장출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변에 섞여 나오고, 때로는 화장지에 묻어 나오거나 배변 후 변기에 떨어집니다. 또한 변이 더 어둡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우며 냄새가 심한 경우 흑색변도 있습니다. 각 유형의 출혈은 장의 다른 부위를 나타낼 수 있지만 모두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혈을 치질로 오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질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없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항문열상이나 비트루트처럼 변의 색깔을 바꾸는 음식 섭취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의사의 진찰 없이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암이 조용히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장이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양이 오른쪽 변이 아직 묽은 부분에 있으면 출혈은 숨겨져 있고 서서히 진행되는 빈혈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혈액은 장을 통과하는 동안 소화되어 변의 색깔을 어둡게 합니다. 반면 왼쪽 변이 더 단단한 부분에 있으면 출혈은 더 명확하게, 보통 선홍색으로 변의 표면, 변기에
또는 화장지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화는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세부 정보가 문제의 근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변기에 눈길도 주지 않고 물을 내렸나요? 바쁜 일상, 이러한 무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을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변을 관찰하는 것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위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출혈의 강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미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고 놀랄 만큼 많은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종양은 작은 혈관을 파열시키거나 장벽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종양의 성장으로 인해 약해진 부위에서 배변 시 압력이 증가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징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병이 진행될 시간을 더 줄 뿐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의 예가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초기 증상인 복통과 장 변화를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여 무시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복부암이 말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녀의 조기 사망은 사소해 보이는 징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통과 복부 팽만감은 종종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심각한 장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식 후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이러한 느낌이 자주 발생하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은 민감한 기관이며 종양이 생기면 가스와 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간헐적인 복통, 지속적인 통증, 지속적인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양이 통로를 부분적으로 막아 장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팽만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통과할 수 없는 가스와 찌꺼기가 축적됩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막힘은 배가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증상을 유발하며 때로는 하루 종일 악화되는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배변 후에 일반적으로 좋아지는 일반적인 가스와 달리 이러한 불편함은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무시해서는 안 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식습관, 바쁜 일상, 스트레스의 탓으로 돌리고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속쓰림이 단순히 소화불량 때문이라고 생각했나요? 얼마나 자주 가스의 좋은 차나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그 원인을 묻지 않고 넘어갔나요? 몸은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정말 듣고 있나요? 또한 팽만감이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의 모양이 바뀌어 장의 통과 공간이 줄어들면서 더 가늘어지거나 리본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등 장습관의 변화와 함께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결합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배가 항상 부풀고 아픈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과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느낌은 기분, 감정,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팽만감이 너무 심해서 사회 활동을 피하고 더 헐렁한 옷을 입고 미용이나 소화 문제로 상황을 돌리지만 자신의 몸이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복부 불편함을 정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이 안 좋다, 장이 느리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증상과 병원 진료 사이에 위험한 장벽을 만듭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복통이나 붓기가 아니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변화 없이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습관처럼 나타날 때입니다. 심한 피로감과 원인 모를 빈혈도 흔히 간과하는 신호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수면 부족 혹은 하루하루의 바쁜 일상 때문에 지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피로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장기간, 심지어 몇 주, 몇 달 동안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밤잠을 설친 후 느끼는 피로와는 다릅니다. 쉬어도 낫지 않는 심한 피로감입니다.
대장암의 경우 이런 피로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출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출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서서히 계속 출혈하면서 빈혈이 생기지만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분 수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혈액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끊임없는 무기력함, 에너지 부족, 심지어 일상생활의 간단한 활동에서도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둘째는 암세포 자체의 에너지 소모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면서 많은 영양소와 에너지를 사용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마치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전투처럼 어디서 에너지가 빼앗기는지 모르는 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교묘해서 우울증, 스트레스 또는 단순한 노화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피로를 합리화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 몸이 안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런 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미룹니다. 빈혈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다한 월경이나 불량한 식습관처럼 명확한 원인 없이 빈혈이 발생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의 상당 부분이 대장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간단한 혈액 검사가 몸속에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감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항상 활동적이었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운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계단을 오르거나 간단한 집안일조차 하기 어려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이 활력을 잃었다고,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사회활동을 피하고 외출을 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립과 낙담의 악순환을 만들어 더욱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블랙팬서를 연기했던 체드윅 보스만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급격히 체중이 줄고 심한 피로감을 느꼈지만 계속 일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진단은 말기였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피로와 에너지 감소와 같은 신호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입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는 대장암에서 가장 우려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진행되고 본인이 축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소가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증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고 운동을 더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면 경고 신호를 울려야 합니다. 인체는 에너지 섭취와 소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대장에 종양이 있으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종양은 신체가 음식에서 영양소와 칼로리를 흡수하는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 장애가 생겨 섭취한 음식의 일부가 흡수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암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악성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많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양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이전에는 배고픔을 느꼈던 상황에서도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드는 염증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중 감소는 지방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종 근육량 감소도 포함되어 사람을 더 약하고 저항력이 약하고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체중이 상당히 감소했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kg이었던 사람이 몇 주 만에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65kg 이하로 체중이 줄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유형의 체중 감소는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조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신호는 생활 방식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옷이 커졌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고,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구멍을 벨트로 조여야 할 수도 있으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도 체중이 줄었다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대장암과 관련된 체중 감소는 메스꺼움, 소량의 식사 후에도 포만감, 종양이 장의 일부를 막았을 때 구토 증상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건강한 체중 감소와 병리학적 과정과 관련된 체중 감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드윅 보스만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예입니다. 그는 신체 변화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진행된 대장암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체중 감소는 규율이나 다이어트의 신호가 아니라 그의 몸을 내부적으로 소모시키는 질병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충격은 젊고 활동적이며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조차 이러한 유형의 증상에 놀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건강관리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새로운 차원의 인식과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간과하지만 제때 발견하면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신호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저와 함께 다음 단계를 오르도록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건강을 매일 관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